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소급을 해가지고 내일 시장이 좀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장에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뉴스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저희가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많은 뉴스가 접수가 돼가지고 네.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조금 힘든데 어떤 것들 체킹을 해야 되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속보가 나왔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전원이 좀 더 최고조로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3% 상승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9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연준이 0.25%씩 9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FOMC 7회 동안에 전부 인상을 하고 내년 1월, 3월에도 계속적으로 0.25%씩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립적 위치의 금리 상반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켓워치에서는 전쟁 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를 살펴보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연준의 횡보와 거시적인 경제 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기술주를 저가 매수해야 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뮤추얼 펀드와 이제 헤지 펀드가 이제 기술주 비중을 상당 부분 낮췄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주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낮아져서 고평가 부담을 덜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27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20배는 넘지만은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33배보다는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지금 최근 급락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성장을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락은 역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역시 틱톡과의 경쟁 심화로 올해 지금 주가가 한 40% 정도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사업의 성장 계획을 현실화하면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뱅크 측에서는 메타는 과거부터 변화 이후 더 강세를 보여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80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웰스파고 측에서도 메타버스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만은 시장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캐시우드는 조비와 아처 등 이제 플라잉카 관련주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지만은 플라잉카 관련주에 이제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조비와 아처를 각각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94,000주, 그다음에 아처는 14만 주를 같은 날 매수했습니다. 지금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인데요. 이런 주식들이 지금 미국에서 UAM 관련주는 조비, 아처 외에도 릴리움, 그다음에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2040년까지 세계 UAM 시장 규모가 1,77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러시아의 간밤의 움직임이었어요. 결국에는 동부 독립국을 인정을 했고 바로 이거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 결국에는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네. 좀 더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좀 더 짙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침공의 빌미를 만든 겁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약간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는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아직까지? 하면서 예. 좀 더 얘기는 좀 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전쟁은 결국 안 일어날 것이고, 네네.
뭐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그런 시각이었죠. 네, 어제는. 아직까지 뭐 예. 저는 그 시각 유지하고 싶고요. 네. 뭐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뭐 나스닥 선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속보로 인해서 뭐 좀 돌아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환 가치가 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러시아 네. 증시 한 13% 이상 폭락을 폭락했고, 했는데 예.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많이 상당 부분 안 빠졌죠. 좋았죠. 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일단 미국 증시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조금 그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네. 여전히 좀 매수 관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 전쟁으로 가는지 아닌지 너무 예측이 지금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걸 제가 뭐 예측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끌 거는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선물의 반응을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이 1.9% 큰 폭의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도 1.2% 지금 지수 선물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원자재라던가 굉장히 많은 글로벌 시장이 특히 원자재 쪽에 충격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천연가스나 곡물 쪽은 저는 뭐 이미 좀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오면서 다시 징후가 좀 보인다고 올라오더라도 하셨는데. 고점 돌파하더라도 네. 살짝 돌파할 것이고 아니면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쪽이 좀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 네, 국제유가는 뭐 수급상의 지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는 지금 뭐 어제 93.8달러로 지금 어제 WTI 기준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네. 당분간 뭐 90에서 100달러 정도의 박스권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고 지금 WTI 기준으로 95달러 넘어서면 또 저항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저는 계속적으로 뭐 120달러 뭐 한간에서는 150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시나리오를 비껴가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전쟁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전면전으로 나면은 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뭐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예. 전면전이요? 네. 국지전이 아니라? 네.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근데 저는 전면전까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전까지 간다면은 결국에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식시장 폭락을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소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준에서는 다시 50bp 얘기가 또 네. 나오기 시작하고 JP모건에서 9번 얘기를 했어요. 네, 네. 9번이면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를? 네. 지금 뭐 오늘 또 연준의 이사가 네.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월에 50bp 또 인상할 수 있다는 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결국엔 다음 달에 CPI하고 그다음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하고 뭐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올릴지 안 올릴지는 지금은 50pp를 올린다, 25pp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는 지금 전쟁에 관련 리스크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생소합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열어놓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0.5bp에 대해서 주장의 선을 그은 지 사흘 만에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 돌아가는 것과 원자재, 뭐 곡물가 치솟는 것과 함께 연준의 이런 결정, 빅스텝 결정과 좀 연관이 될까요? 원자재 가격은 결국엔 다음 달에 이제 CPI를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맞물려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전쟁과 지금 금리 인상과는 뭐 크게 연관성을 짓자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느냐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 측에서는 이미 결정을 이렇게 나버렸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뭐 정상회담 이런 뭐 전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외무장관도 이제 만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까지 틀어버리게 될까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네. 저도 솔직히 잘 예측을 모르겠죠. 못하겠는데 예. 그건 뭐
제가 뭐 국제정세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예측을 솔직히 잘 못하겠고. 이게 틀어지게 되면 우리 시장도 굉장히 충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믿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해결책을 결국에는 밟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도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시장은. 네, 네.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뭐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연관을 지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원칙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내가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했고요. 이 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멘트가 나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비관적으로 이 상황을 돌아가는 걸로 파악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원칙을 먼저 깼다. 러시아 측에서 요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화가 진행될지 여부는 조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매수임 변수에 너무나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단속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뭐 저는 빠지면 매수해보자 했는데 어제도 결국에는 좀 돌아섰죠. 결국에는 뭐 한 40포인트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빠지다가 돌아섰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충격이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시장 열려봐야지 알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빠지면은 계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서보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단기적인 리스크에 불과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여파는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데드 크로스가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염려하는 뭐 기술적 분석가들도 있고 네.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제점을 깨더라도 차트는 결국에는 후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한테 세 가지 섹터를 정리해 주신 게 가장 먼저 1순위가 리오프닝 맞으시죠? 그리고 네. IT하고 화학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간만에 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이제 폐쇄하겠다라는 굉장히 전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반응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일단 뭐 리오프닝은 지금 영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 유럽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에 대한 이게 좀 더 급선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방역 완화 지침은 추가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뭐 빠지면 계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실외에서라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최후의 아직은 검토 사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시기는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예,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관련해서는? 마스크 벗으려면 저는 한참 상당 있을까요? 부분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것보다는 일상으로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되느냐가 좀 변수, 그거에 이제 주가가 좀 더 이제 반응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물론 선반영을 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는 순환매를 탈까요?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순환매를 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가항공하고 또 어디였죠? 하나가? 여행 쪽하고. 이쪽은 딱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어제는 이제 카지노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이게 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는 뭐 카지노 섹터가 강하고 하루는 뭐 여행 섹터나 항공 섹터가 강하고 뭐 귀가 얇아지게 계속적으로 이제 돼서요. 어떤 네. 날은 좀 이제 화장품 쪽이 강하고 네, 네.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꼭 그걸 꼭 따라간다기보다는 차라리 그 길목 지키기 전략이 차라리 좋아 보이고 네. 오늘은 이거 오르니까 오늘은 왜 리오프닝 섹터에서 내 거는 왜 약하냐 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뭐 순환매는 돌아가니까 네. 저는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주도주 찾기가 한창이어가지고 네, 여행과 아직까지는 저가항공사가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장 전반에 우리 시장의 반응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움직일 종목이 좀 뻔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장 전부터요, 전문가님. 네, 원자재나 이런 것도 폭등할 것 같아요, 관련주들.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제 그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 천연가스가 많이 올라가지고 곡물 네. 관련주 했는데 네. 어제 이제 GSE라든가 많이 올랐죠. 하고 올랐는데 네. 결국에는 큰 음봉 나왔어요. 한 네, 10% 네. 정도 상승하고. 저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음봉 나오는 걸 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역시 상황이 달라졌지만 네, 지금 당황이 조금 잘 더 달라졌지만 네. 뭐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좀 그렇고 유가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역시 근데 곡물 관련주도 천연가스 관련주보다 상승폭은 약하고 이미 꺾였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매도해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어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일단 매도해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차분하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과 전략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물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거라고 체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뉴스 플로우에 오늘도 변동성 굉장히 큰 장이 서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때그때마다 움직이자는 전략은 아닙니다. 원자재가 올라간다고 따라잡고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온다고 그 종목을 따라가고 이러다가는 너무 우왕좌왕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의 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까요? 이쪽에서는 수익의 기회 있을 거라는 관점이고요. IT 화학이 지금 이렇다하게 강하게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틈틈이 노려야 되는 섹터로 정리해주고 있네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